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가 열렸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박람회였나요? 네, 이번 상반기에 많은 채용이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2021년 공공기관의 채용정보 박람회라는 것이 열렸는데요. 기획재정부가 주최를 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주관한 행사입니다. 취업 준비생에게 공공기관 채용 정보를 전하고 또 공정 채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행사였는데요. 네. 예전에는 오프라인으로 행사가 진행되었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비대면으로 5일 내내 진행이 되었습니다. 행사에서는 NCS 기반의 블라인드 채용 특강이라든지 모의 면접 또는 AI 특강 또는 1대1 컨설팅, 5대1 멘토링 등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이 됐고 아주 성황리에 개최가 됐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좀 멀어서 시간 때문에 좀 못 가셨던 분들에게는 확실히 좀 진입 장벽이 낮아졌을 것 같은데 참가 인원수도 좀 달랐을 것 같거든요. 어땠습니까? 네, 아무래도 올해는 온라인으로 전환돼서 개최됐던 만큼 평소에 시간, 장소 제약 없이 구직자들이 이렇게 홈페이지를 방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네. 오프라인 행사보다는 방문객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약 29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던 작년 방문객 수가 5만 1,000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6배가량 늘어난 셈입니다. 네. 그리고 특히 전체 방문자 중에서 오전 9시 이전 그리고 오후 6시 이후 접속자가 전체의 29.3%를 차지했던 만큼 채용 정보에 대한 접근성 및 편의성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사실 취준생들도 굉장히 많았겠지만 공공기관은 직장인분들도 관심이 많으세요. 인기가 많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 행사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참여율이 높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예전에는 사실 공공기관이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았어요.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10년 사이에 이 사기업의 채용의 그 임금이 되게 동결이 많이 됨에 따라서 공공기관이 지금 연봉 수준이 대기업 못지않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에도 흔들리지 않는 고용 안정성이 빛나다 보니까 실제 많은 사기업에 있는 직장인분들도 많이 참가했는데요. 기억에 남는 분들이 여럿 있는데 이따 소개해 드릴 건데 유통이라든지 관광 이쪽에서 많이 오셨어요. 아마 그쪽이 지금 고용 직격탄을 맞았고 또 휴직을 하거나 또는 실제 계약이 종료되거나 이런 사태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나이를 보지 않는다는 장점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계약 해지라든지 이런 게 없고 내가 고용이 연장되고 고용이 계속적으로 이제 보장된다는 강점 때문에 사기업에서 많이 왔습니다. 네, 전해 지난해보다도 약 6배가량이 늘어난 정도라니까 좀 얼마나 열기가 뜨거웠는지 느낄 수가 있는 숫자인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다양한 좀 채용 정보들이 제공이 됐다고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됐는지 진원쌤이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보통의 오프라인 채용 박람회를 가다 보면 한 3시간만 돌아도 지쳐버리거든요. 워낙 큰 장소에서 내가 갈 곳들이 물리적인 제약도 많고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번에는 총 10가지 행사가 진행됐는데 아까 성동명 강사가 말씀드린 것처럼 30만 명 정도가 이제 참여했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행사들이 성황리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공공기관 채용 설명회 그리고 인사 담당자와 직접 진행하는 토크 콘서트, 1대1 채용 상담, 그리고 모의 토론 면접, 그리고 블라인드 공개 모의 면접 또는 제가 이제 진행했던 블라인드 공개 자기소개서 컨설팅 그리고 1대5 멘토링 또는 NCS 직업기초능력 검사 또는 AI 모의 면접관, 인성검사 등 실제 공공기관 채용 전형에 필요한 A부터 Z까지 모든 것들이 다 같이 행사가 성황리에 진행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공간이나 시간 제약이 사라지다 보니까 구성이 훨씬 더 알차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많은 프로그램들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프로그램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이 프로그램들 중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 2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면 실제 채용 과정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블라인드 공개 모의 면접 그리고 인사 담당자 토크 콘서트가 가장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중에서도 토크 콘서트는 분야별 공공기관 인사 담당자들의 취업 전략 조언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면서 구직자들이 평소에 궁금해했던 점을 이제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부분에서 호응도도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토크 콘서트가 좀 인기가 많았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좀 다양한 정보를 한 곳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채용 준비하시는 분들 분명히 좀 필수적으로 참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게 가장 공공기관 채용의 핵심인데요. 이게 이제 완전하게 도입된 지가 6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블라인드라고 하니까 모든 것들이 다 가려지는지 알고 아직까지 어떤 정보가 핵심적인 평가 사항인지 아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1대1 특강 또는 컨설팅과 멘토링을 하다 보면 이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그러면 평가가 되냐, 그럼 내가 뭘 강조해야 되냐, 또 잘못하면 이거 서류 적부 판정에서 내가 이제 금지되는 단어를 쓰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네. 어떤 것들이 기준이냐라고 하는 게 아직 명확하게 와닿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이번에 채용 보통 박람회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채용 정보 박람회죠. 그만큼 블라인드에 대한 채용 정보를 알려주고 실제 다양한 공공기관의 정보들을 알려주는 것이 이번에 핵심이라고 봐야 되고, 그 사안의 중앙에는 바로 블라인드 채용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채용이 진행되기 전에 인사 담당자를 미리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참 알찼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번 박람회 좀 어떤 공공기관들이 참여했는지도 궁금해요. 네, 이번 채용정보 박람회에서는 SOC, 고용보건복지부터 연구교육, 에너지, 금융권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공공기관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주로 도로교통공단이나 한국전력공사,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이런 메이저 기관부터 생소하지만 건실한 기관까지 총 148곳의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와, 아니 뭐 우리가 좀 쉽게 알 수 있는 공기업 이름들이 사실 뭐 10개, 20개 되지 않는 것 같은데 148곳이면 굉장히 많은 편인 거죠, 진원 쌤. 그렇죠. 그 실제 보통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분들의 채용 지원 모수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 20개에서 한 3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공공기관에 참여 이번에 한 개 148곳인데 전체 실제 채용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전국 공공기관의 수는 1,500개나 됩니다. 와. 그러니까 사실은 30개를 지원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이거보다 50배가 많은 공공기관의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공공기관을 나눠보면 보통 중앙공공기관과 지방공공기관으로 나뉘는데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공기업이라는 것은 중앙공공기관 구분 안에 하나에 좀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공기관에 라는 말이 정말 맞는 말이고요. 먼저 제가 소개해드릴 부분은 중앙공공기관의 구분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중앙공공기관은 여러분들이 보통 알고 계시는 한국자가 붙은 기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전력, 한국환경공단,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이렇게 한국자가 붙으면 중앙공공기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숫자가 이번에 10개 정도 늘어서 350개가 2021년에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야, 중앙 공공기관이 350개고 네. 지방까지 전체 합쳐서 한 1,500개라고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지방 공공기관의 현황도 궁금합니다. 우리 동명 쌤이 말씀해 주실까요? 네, 지방공공기관은 현재 1,199개로 집계가 되었는데요. 이는 지방공기업 총 409개, 그리고 지방출자출연기관 총 790개를 합산한 수입니다. 2021년 기준 공공기관 총 개수는 1,549개로 나왔는데요. 이는 2020년 기준 공공기관 총 개수 1,435 대비 114개의 공공기관이 증가한 숫자입니다. 와, 전 이렇게 우리나라에 공공기관이 네, 많았구나. 오늘 좀 새삼 좀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아까 앞서도 소개를 좀 드렸지만 이렇게 두 분을 오늘 모신 이유가 트러스트원 컨설팅에서 이번 공공기관 채용 정보 박람회 직접 좀 참여를 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역할을 하셨고 어떤 내용이었는지 궁금한데요. 진원 쌤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죄송합니다. 진원 씨. 네. 사심이 들어갔나요? 조신한 진원 쌤. 네, 저희가 또 이제 그 같이 얘기 말씀드려보면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1,200명 정도가 저희 1대1 컨설팅, 1대5 컨설팅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네. 신청 자리가 없을 정도로 보통 보면은 사실 이런 공공기관은 채용 정보 컨설팅이라든지 하다 보면 자리가 많이 남거든요. 왜냐하면 네. 정말 그 넉넉하게 좀 받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시작하자마자 거의 자리가 다 찰 정도로 거의 다 마쳤고요. 실제 저희가 이제 7명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7명이 실제 심사했던 공공기관이 서류 심사했던 사람들이 반영이 됐는데 사실 들어가다 보면 2분 만에 거의 평가가 끝나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2분 정도 사전에 보고 그 다음에 실제 평가라면 어떤 점들이 좀 개선돼야 되는지를 1대1 같은 경우는 심도 있게 좀 파악을 했고요. 5대1 같은 경우는 이제 공통점을 모아서 진행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는 모든 이제 강의라든지 또는 면접도 다 온라인으로 진행되죠. 그래서 화상으로 진행을 했고요.
화상으로 하는 것들이 예전에 한 6개월 전만 해도 사실 좀 익숙치 않았어요. 저희는 뭐 괜찮다고 하더라도 실제 구직자분들이 온라인에서 뭔가 화면 보고서 대화하는 것들이 익숙치 않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뭐 화면 공유라든지 또는 받아 적거나 뭐 이렇게 녹음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 보면은 거의 능숙하게 이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앞으로는 코로나가 정말 다 이게 멈추지 않는 한은 계속적으로 온라인으로 이런 행사들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야, 천여 명을 네. 컨설팅 하셨으면 두 분, 선생님들도 굉장히 그러니까요. 바쁘셨을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심이 뜨겁다는 건 취업 여건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걸 방증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컨설팅 진행하시면서 어떤 부분을 가장 좀 어렵다고 토로들 하시나요? 네,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취준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기업은 이렇게 좀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직무 경험이 중요하다 혹은 자격증, 어떤 부분을 우대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 반면에 블라인드 채용 같은 경우에는 전공도 보지 않고 직무 관련 교육, 수강 내용도 입력하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또 서류 전형도 필기 경쟁이기 때문에 적부 판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취준생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중요한지 어떤 것을 써야 하는지에 대해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방송에서도 이런 어려워했던 부분을 저희가 요약해서 조금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또 2부에서도 이어서 확인해 볼 예정이니까요. 계속 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7분이서 네, 1000명, 있었어요. 7명에서 1000명을 이제 와. 상대를 하신 거잖아요. 거기다가 공공기관이라는 게 뭐 한두 군데도 아니고 148곳의 공공기관입니다. 굉장히 좀 다양한 사례들이 있었을 테고 다양한 네. 이야기도 있었을 텐데 힘드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네, 제가 이제 사실 이 컨설턴트의 배정 시간을 제가 기획을 같이 했거든요. 네. 그 주관사하고. 근데 너무 이제 열정적으로 1월 달이니까 저희 컨설턴트 분들도 열심히 도와보자라는 생각 안에 너무 좀 촘촘하게 짰어요. 네. 컨설팅을. 그래서 1대1 같은 경우는 15분, 5분을 이제 8시간 가까이 계속 이제 하도록 했는데 열정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15분 동안 안 끝나는 거죠. 계속 물어보시고 이제 네. 저희도 계속 알려주고 싶고 하다 보니까 거의 쉬는 시간이 없이 해서 컨설턴트 분들도 역대급으로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마 지원자 분들도 실제 이번 평가라든지 사후 만족도가 되게 좋았고 또 앵콜로 계속 컨설팅을 해달라고 하는 게 이제 있어서 아마 2022년에 채용 정보 박람회는 훨씬 더 좀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이 네, 그렇게 좀 맞습니다. 열정적으로 좀 컨설팅 해주신 것 같아요. 동명 쌤 어떠셨어요? 네, 진홍 강사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지만 추가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중앙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또 전형이 조금씩은 다 다른 만큼 이제 저희는 개인화된 취업 전략 그리고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코칭에 심혈을 기울였는데요. 이 부분에서 아무래도 이제 개인화된 부분을 짚어주다 보니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안경을 쓰고 오셔서 그런지 굉장히 이성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지만 아마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1000분을 컨설팅을 하셨는데 혹시 좀 기억에 남는 사례 네. 한두 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아까 초반에 직장인 분들이 많이 참여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휴가를 내시고 또 재택근무 하시다가 잠깐 쉬는 시간에 들어오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블라인드 채용이다 보니까 나이를 안 본다. 그래서 네. 직장인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기억에 남는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근무를 하시는 이제 회를 판매하시는 그런 사장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나는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수산물 유통 관련해서 관심이 많다. 그래서 그쪽에 내가 지원하고자 했는데 내가 이제 소위 다양한 기술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 회 뜨는 기술도 있을 것이고 또는 판매하는 스킬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유통공사에 녹일 수 있겠냐 이런 것들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분께서는 이제 공인중개사를 대표로서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로서 5년 정도 근무를 하시다가 실제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 우리는 삶에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현재는 부동산 사무실을 접고 그다음에 SH 서울주택도시공사라든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지원하겠다라고 포부를 갖고 오신 분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그런 분들하고 같이 얘기하다 보면 이제 신입사원들은 얘기할 게 많이 없잖아요. 아무래도 생생한 사례도 없고 그래서 신입사원에게는 어떠한 경력들을 빨리 쌓아야 공공기관에서 주로 선발이 될 수 있는지를 보통 얘기했고요. 이직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경력들을 어떻게 공사에 해당하는 직무에 맞게끔 변환할 수 있는지를 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인문계 사례를 좀 들어봤고요. 네. 이공계 전문이신 동명쌤은 어떤 사례가 기억에 남으신지 들어볼까요? 네, 저는 기억에 남는 사례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한 공공기관 전산 직무 지원자에 대한 사례가 기억에 남는데요. 이분은 앞전에 본인이 일반 IT 회사 취업을 준비하시면서 자바나 스프링 프레임워크 쪽으로 공부를 했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공공기관 전산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런 백엔드 개발 언어들이 실제로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했던 부분이 네.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봤을 때 이공계분들은 자소서 작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NCS 역량에서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자원 관리 능력 같은 이런 능력 단위를 다 그게 그거 같지만 어떻게 나한테 맞게 이제 재구성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 질문도 많았고요. 그 외에도 기사 자격증 필요 취득 여부나 기타 준비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런 궁금증들을 다 모아서 답변은 잠시 후 2부에 예. 또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공채 소식도 잠깐 나눠보려고 하는데 속속 소식이 좀 들리고는 있지만 올해 상반기 전반적으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공공기관 채용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네, 지금 작년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기업들은 거의 채용이 진행되지 않았고 공공기관 또한 사실 신규 채용을 많이 늘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또 장기화가 될 것으로 보이면서 특히 고용률이 너무 낮아졌어요.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번에는 상반기 내에 고용률을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상반기에 엄청나게 많은 채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구직자분들은 이번 상반기 안에 무조건 갈 수 있도록 목표를 네. 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수치상으로 보면 지난해 목표보다 1,000여 명 증가한 이제 26,000명 정도가 신규 채용입니다. 근데 특이한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상반기에 몰려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 이제 상반기 채용 인원이 지난해 33%에서 이번에 45%, 그러니까 절반 가량을 상반기에 다 채용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마사회라든지 한국석유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라든지 한국도로공사 등 5군데가 아직 채용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훨씬 더 늘어날 전망인데 네. 어쨌든 이 상반기 안에 내가 빨리빨리 준비를 해서 지원을 다각화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상반기에 이렇게 좀 대폭으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정말 뭐 어떤 소식보다 반가운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준비 잘하셔서 상반기에 꼭 좀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요 공공기관들이 있잖아요. 좀 많은 분들이 좀 지원을 하는 그런 곳들의 예상 채용 인원은 좀 어느 정도인지 동명쌤이 좀 예측해 주실까요? 네, 지금까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았을 때 올해 채용 인원이 가장 많은 기업은 한국철도공사로 집계되었는데요. 일반 정규직 1,230명과 고졸 채용 170명을 합해 총 1,400명을 새로 채용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외에 한국전력공사가 1,100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이 900명, 한국수력원자력이 427명, 한국수자원공사가 300명 등 순입니다. 특히 취업준비생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인천국제공항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정규직 40명, 무기계약직 17명, 고졸 채용 3명을 합해 총 60명을 새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진원 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상반기에 채용이 조금 집중되어 있는 만큼 구직자 여러분들도 올해 상반기에 조금 더 집중해서 취업에 전념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두 분 말씀하신 상반기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두 분이 소개해 주신 그 박람회가 정말 꿀 정보들 그러니까요. 많이 쏟아졌던 자리인데 혹시라도 이거 놓치신 분들은 네. 추가로 어디에서 좀 정보를 얻으시면 좋을까요? 네, 일단 채용 정보 박람회 홈페이지 가시면 지금 행사는 끝났어도 당시에 했던 토크 콘서트라든지 인사 담당자 인터뷰 이런 게 남아 있거든요. 그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모수가 되게 작아요. 대부분의 구직자분들이. 네. 그 이유는 내가 알고 있는 곳만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1,500개가 넘는 1,500개 가까이 되는 그런 공공기관이 포진되어 있으니까 이번에는 한 3배 정도 늘려서 최소 100개 이상은 지원하는 전략이 필수적이에요. 그만큼 채용이 너무 지금 사실 쉽지 않고 경쟁률이 100대 1이거든요, 요즘에. 경쟁률이 100대 1이란 얘기는 내가 100개 지원에 하나 붙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30개 지원하면 못 붙는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100개를 꼭 지원해야 되고요. 이때 먼저 활용해야 되는, 즐겨찾기 꼭 해두셔야 되는 사이트는 잡알리오라는 사이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업 분석의 사이트 또는 공고를 이제 보는 사이트로 알고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무조건 즐겨찾기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잡알리오라는 사이트는 이 중앙공공기관의 다양한 채용 정보를
이제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시면 각 직무별로, 지역별로, 고용 형태별로, 뭐 비정규직이냐 정규직이냐 다 소팅해서 나한테 필요한 채용 구직 정보를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셔서 계속 하루에 한 번씩은 리스트를 확인하셔서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잡 알리오. 저희가 뭐 왕왕 좀 많은 분들이 소개를 해주시면서 강조를 하셨던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이 밖에 또 다른 사이트도 있다고 합니다. 동명쌤? 네, 자발리오 외에도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가 두 가지 정도 더 있는데요. 먼저 클린아이 잡플러스라는 사이트는 지방 공공기관의 채용 정보를 구직자들에게 알기 쉽고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통합 채용 정보 포털입니다. 따라서 자발리오와는 달리 지방 공기업 채용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클린아이 잡플러스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그리고 활용 방법은 자발리오와 동일하게 메인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채용 정보에서 이제 직무별 고용 형태 등 이렇게 필터를 걸어서 본인이 희망하는 지방 공기업을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린아이 잡플러스 외에도 채용 정보뿐만 아니라 특정 직무에 대한 주요 역량과 좀 더 상세한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네, 공기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NCS 모를 수가 없겠죠. 네, 취준생들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그 NCS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유용한 정보가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클린아이 NCS. 잡플러스. 지금 사투리 NCS 홈페이지. NCS 맞나요? 홈페이지. 예, 홈페이지. 이 NCS를 문제풀이만 뭐 문제집에서 하고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맞아요. 홈페이지를 들어가는 건 굉장히 조금 생소한 얘기 같기도 하고요. 이거를 어떻게 좀 잘 활용하면 좋을까요, 쌤? 네, NCS의 핵심은 직무에 대한 이해도죠. 근데 사실 직무를 하나하나 설명드리기에는 시간 관계상 저희가 직무에 대한 세부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무려 1022가지를 지금 정부에서 직무라고 분류를 해놓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그 파일이 바로 NCS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등록 즐겨찾기 해두실 사이트는 알리오, 그 다음에 클린아이 잡플러스 플러스 NCS 홈페이지입니다. NCS 홈페이지 가보시면 일반 자료실에 들어가셔서 NCS 기반 훈련 기준 1022 직종이라는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시면 뭐 마케팅이라든지 인사라든지 교육 또는 생산 기술, 생산 관리, 연구 개발, 다양한 직군에 대해서 이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지 거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태도는 무엇인지 되게 상세하게 하나의 직무당 한 50페이지가 넘게끔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잘 보시면 이 NCS 또는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직무의 수준과 키워드는 무엇인지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직무에 대한 정보를 익히시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경험들을 직무에 맞게끔 재구성하셔서 이제 자기소개서 쓰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차후 2부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